(11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단독으로 알려진 게 그보다 이틀 전에 윤핵관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좀 여당 당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뭐 아까도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뭐 통상적인 관저에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다, 뭐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회동에 대한 또 의미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입수원님?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야당을 불러서 밥을 먹거나 뭐 관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거나 오찬을 사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신 지 몇 달이 지나가는데도 야당과 제대로 한 번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좀 괘씸죄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결국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아무도 믿진 않았지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적이 있는데 그쵸. 첫 번째는 지난번에 권성동 그 의원이랑 나눴던 체리따봉 문자에서 아 이제 당무에 개입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하셨었던 거고 이번에도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 이전에 사실은 이른바 윤핵관 4인방을 불러서 밥을 같이 먹었다. 그리고 거기서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결국에는 지도부를 이제 불러서 밥을 먹었던 것은 사실은 뭐 그냥 아주 표면적인 대화가 많이 오갔던 것 같고 그리고 특성상 그 지도부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제 4인방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당대회 시기부터 누가 나갈 것이냐 또는 룰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빠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닐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허수아비처럼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랑은 그 당권 얘기를 아예 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고했던 그 2말 3초는 거부를 하셨고 윤핵관들이 보고했다던 그러니까 5말 6초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보고를 했던 거였고 그거는 거부를 하시고 윤핵관들이 얘기했던 뭐 2말 3초 이것은 받아들였다. 5말 6초가 이제 대통령 보기엔 좀 너무 늦은 시기. 근데 대통령은 사실 그게 최근에도 그 보도를 보면 아셨겠지만 최근에도 그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좀 빨리 하는 거를 가급적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중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당무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만찬 정치 이후에 관저 정치 이후에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총선 승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이제 이번에 정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의 핵심적인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당 정치인들과 논의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친윤 4인방이라고 뭐 기사까지 났네요. 그렇죠. 이렇게,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그래서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핵관이나 뭐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셨던 분인데 뭐 그분 말고도 뭐 박대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갑자기 이핵관이라고 분류되는 허은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그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이질적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이 좀 쌓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출판 기념회한 게 약간 서운함을 좀 드러내는. 네,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그쵸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섬세하지 못했던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한편으로는 다음 총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믿고 생각하시는 그런 측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것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또
뭐랄까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니까. 또 기백 비대위원은 또 너무 작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집들이다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집들이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또 근데,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집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쵸, 그러면 왜 어쨌든. 집들이에 다른 사람 초대 안 했냐 하면 또 서운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또 지도부들을 이렇게 불러서 식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또 식사를 하는 모든 것도 다 정치니까요. 정치를 이제 하신 건데 이 아까 뭐 박지원 원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당과는 여당 지도부와는 또 윤핵관과는 여러 차례 좀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와는 아직까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죠. 그것이 이제 뭐 단독 회동이든 야당 지도부와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어쨌든 관저 입주하셨으니까 야당을 만날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더라고요. 나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야당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을 앞두고 대통령이 사실 이런 좀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차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랬다면 훨씬 더 우리 정치가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뭐 국정조사 같은 것도 사실 여야 합의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쿨하게 이제 의사를 밝히시고 이러면 참 좋죠.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도 빠르게 경질을 하시고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었을까, 대립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만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잘 이렇게 사적으로 뵌 적은 없는 분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신 행보들을 보면 그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데 정치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개인 또는 검사 윤석열로서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싫으면 배척하고 좋으면 가까이 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통 크게 야당과 만나는 것도 좋은 모습이겠지만 아마 성격상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도부 만찬에 갔다 오셨던 분 말씀으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수사 중이니까 안 만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미 뭐 좋아 보이진 않죠. 왜냐면은 싫은 사람도 품어야 되는 게 정치고 대통령이라면 내가 아무리 뭐 감정이 안 좋아도 또는 뭐 가깝지 않아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응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건데 그런 일은 또 많이 안 하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에 있어서 협상, 뭐 협치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10개를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를 하고 싶으면 뭐 반개라도 줘야지 사실은 이제 협의나 협상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다 갖고 계신 결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바쁘셔서 오히려 못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던 것이 확인해봐야 되겠다. 최근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살까지 빠지실 정도라는 보도 같은 것들도 나오고 굉장히 우왕좌왕 바쁘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가뭄을 언급하시면서 왕존이 기우제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대통령이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는 말씀처럼 좀 이상한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본인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이 많아도 바빠서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바쁘셔서 못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우울증 이야기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저도 그것이 협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근데 뭐 바라는, 그게 네. 그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결함을 다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결함이 치명적이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바빠서 못 만난다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쁜 건 피차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다 바쁘고요. 원내대표들도 협상할 때 다 시간 쪼개서 만나는 거고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다 캔슬하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셨죠.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영수회담 얘기하시면서 계속
계속 영수회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잠깐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잠깐 뭐 나중에 좀 안정되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놓고 답이 없는 거는 뭐 대통령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좀 편한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예. 그런 추측은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요. 확인된 사실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당 내에서도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현안을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연결해서 비서관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이제 그 대변님이 소개해 주셨던 서른 의원의 네. 발언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또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뭐 조금박해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네 조금박해라는 줄임말이 있던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원래 있었어요. 아, 네. 네. 그거 원래 좀 아. 당의 소신파라고 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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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원님들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이제 부르는 이 명칭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지금 당 안에서 분위기가 뭐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공통된 전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건 맞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측근들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뭐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 두 전 당직자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서 당이 좀 어디까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주류의 의견으로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무리한 것은 맞고, 그리고 측근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로 검찰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명확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여전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증거나 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라고 판단하면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약간 입장을 내놓긴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약간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 이랬는데 바로 약간 입장을 내놓으셔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뭐 쇼를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쵸. 어쨌든 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다던가 이런 건 너무 없지 않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것도 그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 아닙니까? 거기에 갑자기 가신 것도 의아했고 가시면서 또 지금 소속된 위원회와 관련된 주식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식 다 팔았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쇼라고 하셨는데 저는 쇼는 본인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자주 쓰시는 화법이 본인이 들어야 할 말씀을 상대에게 좀 뒤집어 씌우는 화법을 좀 구사를 하시는 편인데 이번에도 저는 좀 그렇게 들렸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자고 할 땐 싫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좀 초조함의 발로를 할까요?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지지를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 특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런 국민들의 지지에서 좀 벗어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특히 유시민 교수 작가신가요? 전 이사장이시죠. 근데 이분께서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신데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좀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청산해야 할 예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틀 전에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 덧탐사가 운영한 민들레에 아까 조금밖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조응천, 금태섭, 박지연, 김혜영 이분들 박용진. 박용진 네. 말하는 거고 이분들 왜 그럴까 뭐 이런 칼럼을 또 쓰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질문 이야기하고 이제 안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실 양당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고착돼 있다. 그리고 뭐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대통령도 6개월째 사실은 그 30%대에서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좀 안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기도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관련한 부분에서 좀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연장선에서 좀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초기의 지지율은 거의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생기면서 20%대로까지도 추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36%를 넘는 기록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어젠다로 승부를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올랐던 지지층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보수 정당에서 보는 주류층이 아니었어요. 중도층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불법 노조 문제들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 현안들 같은 것으로 정부의 이제 정체성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젠다를 끌고 나가고 실현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또 리스크가 될 것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뭐 친윤계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측면이 있고요. 어느 정도 당과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중도층을 누가 잡을 것인가가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의 어떤 정치는 사실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핵심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좀 네, 어떻게 어떻게 보게 해야 돼요? 되냐 물어보시는 거죠. 네, 민주당도 뭐, 사실 이제 되게 네. 고착돼 있잖아요. 그 지지율이. 그쵸. 크게 오르지 저희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당이 점점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어쨌든 대중과 호흡하는 정당이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정말 우리 당이 좀 크고 힘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굉장히 많은 정당이었고 그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에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좀 진영 논리가 많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선악의 프레임으로 우리 당 안에서도 나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을 얘기했을 때 과도하게 공격받는 그런 당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좀 단일 대우가 형성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졌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 힘을 합쳐서 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당이라고는 하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모두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당에 들어왔던 이유도 우리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만큼의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우리 당이 그럴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원보이스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형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당이 되어야만 중도층의 목소리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저희가 앞서 이제 박 전 원장님 이 조금 길어지면서 저희가 좀 바쁘게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한파특보로 굉장히 날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건강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내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네네. 말씀이 박성민 비서관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요. 당내에서 단일 대우는 해야 할 상황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한 가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으로 몰아가고 규정하고 뭐 집단적으로 테러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은 정말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앞으로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선배 정치인들께서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끝낼까요? 어디부터 할까요? 네. 네. 먼저. 네, 먼저. 네. 네. 정치의 글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